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현대인에게 가장 흔하고도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는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과 깊이 관련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번 발병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 수치가 크게 변동되기 때문에 식단 관리는 치료와 예방법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 5가지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해로운 음식 5가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리스트 소개가 아닙니다. 각 음식이 왜 좋은지 또는 왜 나쁜지에 대한 과학적 이유와 함께 실제로 식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 중 당뇨 환자가 있는 분들 또는 당뇨가 걱정되어 미리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단순히 설탕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당뇨에 좋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무심코 지나쳤던 식재료들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당뇨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 중간중간 중요한 포인트도 정리해드릴 테니 메모하시거나 저장해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으니 편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귀리. 당뇨에 정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오트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곡물로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꼽힙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귀리를 섭취하면 몸이 탄수화물을 서서히 소화하고 흡수하게 도와줘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 덕분에 인슐린 분비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귀리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군것질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게다가 귀리에는 단백질과 마그네슘, 철분, 아연 등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영양 밸런스까지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식품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을 돕는 데 필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귀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리를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따뜻하게 끓인 오트밀 형태로 아침에 먹는 것인데요. 소화도 잘 되고 위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피가루, 견과류, 무가당 요거트 등을 곁들이면 혈당 조절에 더 좋고 맛도 풍부해집니다. 또한 귀리를 우유나 두유에 불려 냉장 보관한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로 섭취하는 방법도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오트밀이나 조리된 귀리 제품을 고를 때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부 제품에는 설탕, 향료,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해요. 귀리는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샐러드에 넣거나 반죽에 섞는 등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하기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꾸준히 섭취한다면 혈당 조절은 물론 심장 건강, 체중 관리, 장 건강까지 두루 챙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곡물입니다. 매일 한 끼에 귀리를 곁들이는 습관,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 두 번째로 소개할 당뇨에 좋은 음식은 바로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청경채, 로메인, 상추, 근대 같은 채소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채소들은 칼로리는 매우 낮으면서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도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녹색 잎채소가 좋은 이유는 단순히 저칼로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채소들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시금치와 케일은 비타민C와 비타민 K, 엽산, 마그네슘 등 당뇨 환자에게 필요한 미네랄과 항산화제가 가득 들어있어서 면역력 향상과 함께 전신 건강을 돕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작용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미네랄로 당뇨 환자가 자주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 중 하나이기도 하죠.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과 비타민이 보충되기 때문에 혈당뿐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채소들은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로 인해 생기는 만성 염증 상태를 줄이는 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녹색 잎채소는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샐러드로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살짝 데쳐 나물로 만들거나 국이나 볶음 요리 또는 스무디에 넣어 마실 수도 있어서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시금치는 달걀과 함께 볶아 먹으면 단백질도 함께 보충할 수 있고 케일은 샐러드에 넣거나 오븐에 구워 칩으로 먹는 등 간식 대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청경채는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도 좋고 로메인과 상추는 밥 대신 쌈 채소로 활용하면 혈당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전이나 함께 먹는 채소는 포만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식단에서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 이런 녹색 채소를 기본 식재료로 삼으면 훨씬 부담 없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조리할 때는 지나치게 소금을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하면 천연 조미료나 허브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날 것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잔류 농약을 제거한 뒤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찾기보다 우리가 늘 마주하는 이런 평범한 채소들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과적인 당뇨 식단 관리입니다. 한 끼에 한 줌씩 녹색 잎채소를 꼭 챙기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3. 생선. 세 번째로 소개할 당뇨에 좋은 음식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와 같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당뇨는 혈당 문제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서 전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도 EPA와 DHA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며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 합병증 예방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어는 고단백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D와 셀레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가격도 합리적이고 구이, 조림, 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어 식단에 부담 없이 자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생선의 단백질은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근육량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생선에는 철분, 칼슘, 아연 같은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어 당뇨로 인해 소모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도 좋습니다.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낮다는 연구도 있으며 이는 당뇨 환자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단 생선을 조리할 때는 되도록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은 오히려 지방과 열량이 높아져 당뇨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마늘, 생강, 허브, 레몬즙 등 천연 재료를 활용해 생선의 비린내를 줄이고 건강한 맛을 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조림 생선을 선택할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낮고 기름보다는 물에 담긴 제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사에 생선을 추가할 때는 다양한 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혈당 조절에도 더 좋고 영양소의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고단백 생선을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야식이나 군것질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선을 주 2에서 3회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관리뿐 아니라 심장,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라면 생선을 그저 반찬이 아닌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신다면 고등어나 연어, 정어리 한 팩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콩류. 네 번째로 소개할 당뇨에 좋은 음식은 콩류입니다. 특히 렌틸콩과 병아리콩은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꼽힙니다. 콩은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포함된 완전 식품에 가까운 재료인데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성질을 갖고 있어 당뇨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렌틸콩은 대표적인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해주며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병아리콩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며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콩류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당분의 흡수를 지연시켜 식사 후 혈당 수치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콩은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육류 대신 콩류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선택하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콩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콩류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식단 구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병아리콩은 샐러드나 스프, 커리 요리에 잘 어울리고 렌틸콩은 밥에 섞거나 스튜로 조리하면 담백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또한 삶은 콩을 그대로 간식처럼 먹거나 으깨어서 후무스처럼 만들어 빵이나 채소와 곁들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단, 통조림 콩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 한번 헹구어 염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건조된 콩을 불려서 직접 삶아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콩은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며 복부 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체중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과식 없이도 배부른 식사를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섭취량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은 비건 식단이나 저탄고지 식단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식재료로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데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번 이상 콩류를 식단에 포함시켜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이 슈퍼푸드가 여러분의 혈당과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5. 견과류. 당뇨에 좋은 5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 조절은 물론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몬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간식으로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식사 전후로 아몬드를 소량 섭취하면 식사 중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ALA가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관과 심장 질환에 취약한데 이런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게 유지되고 인슐린 민감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견과류는 샐러드나 요거트에 토핑으로 올리거나 밥과 함께 볶아 반찬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은 아몬드 기준 20알, 호두는 3~4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 견과류 중에는 설탕이나 소금, 향료가 첨가된 제품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생견과류나 약간 구운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영양소의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중 간식으로 섭취해도 좋고 식사와 함께 소량 곁들이는 것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 귤이나 요거트와 함께 먹거나 점심 샐러드 위에 뿌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 식단은 제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양 가득한 음식을 잘 골라내어 맛있게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몬드와 호두처럼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견과류를 식단에 꼭 포함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혈당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켜주는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엔 당뇨의 해로운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제된 탄수화물. 당뇨를 가진 분들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흰쌀, 흰빵, 흰면과 같은 흰밀가루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거의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되며 그만큼 혈당도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 지수, 즉 GI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라 식사 후 단시간 내에 혈당을 튀어오르게 만들고 이로 인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당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식단에서 주식으로 자주 먹는 흰쌀밥은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지만 당뇨 관리에는 썩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흰쌀은 탄수화물 함량은 높고 식이섬유는 적어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으며 금방 배가 꺼져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흰빵이나 흰면도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베이커리에서 파는 부드러운 흰빵은 설탕과 유지방까지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기 때문에 섭취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통곡물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흰쌀 대신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같은 잡곡을 섞어 드시고 흰빵보다는 통밀빵이나 잡곡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 요리도 흰밀가루면 대신 메밀면이나 통밀 파스타 혹은 곤약면 같은 대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담백하고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즉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편하지만 그만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를 예방하거나 이미 진단받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흰쌀, 흰빵, 흰면을 식단에서 줄이고 건강한 탄수화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 설탕이 첨가된 음료. 두 번째로 당뇨 환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설탕이 첨가된 음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탄산음료,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 심지어는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달달한 음료들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음료들은 겉보기에는 시원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정제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평균적으로 7에서 10티스푼의 설탕이 들어있으며 과일 주스도 과일의 당분 외에 추가로 첨가된 설탕이 있어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음료 속 설탕은 액체 형태로 섭취되기 때문에 고체 음식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들쭉날쭉한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되면 당뇨 합병증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는 대부분 농축액이나 인공향료 그리고 정제 설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과일과는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100% 과일 주스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당뇨 환자에겐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포츠 음료나 에너지 드링크 역시 건강하게 보이는 포장에 속기 쉬운데 이 또한 설탕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이 목이 마르다고 이런 음료를 마시게 되면 그날의 혈당 조절은 이미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음료는 단연물입니다. 물은 혈당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돕는 순수한 선택입니다. 여기에 상큼함이 필요하다면 레몬이나 오이를 얇게 썰어 넣은 디톡스 워터를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허브차, 무가당, 보리차, 차전자피차 등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음료는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기 쉬워서 처음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중이나 외출 시 혹은 운동 후에 무심코 마시는 음료 하나가 혈당을 크게 흔들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는 조심하면서도 음료는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데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당뇨 관리에 가장 큰 함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 속 음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바로 우리가 마시는 음료일지도 모릅니다. 3. 트랜스지방. 세 번째로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은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식품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자연 상태에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입니다. 주로 마가린, 쇼트닝, 크림류,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각종 가공 베이커리류에 사용되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면 전신 염증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해로운 지방입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서 심장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혈관과 심장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트랜스지방 섭취는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쿠키, 머핀, 도넛, 케이크, 크래커, 심지어는 팝콘류나 냉동피자 같은 가공식품에도 트랜스지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린과 쇼트닝은 고소한 맛과 식감을 내기 위해 많이 사용되지만 우리 몸에는 독과도 같은 성분입니다. 무심코 먹는 베이커리 제품 하나에도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장지에 적힌 부분경화유 또는 가공유지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제품에 트랜스지방 0g이라고 쓰여 있어도 0.5g 미만이면 0g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재료명을 꼼꼼히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트랜스지방은 아주 소량만 섭취해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췌장 기능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분비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성분입니다. 특히 외식하거나 제과점 제품을 구입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빵이나 디저트일지라도 트랜스지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서도 마가린 대신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이킹을 할 경우에도 쇼트닝 대신 무염버터나 코코넛 오일 등 대체 가능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맛을 좋게 만들고 보관을 쉽게 해주지만 몸속에서는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과도 같습니다. 당뇨를 관리하면서도 종종 간식이 당길 때가 있지만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제품은 반드시 피하고 되도록 건강한 간식으로 대체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혈당과 혈관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식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읽고 트랜스지방 제로 식단을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건강한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4. 튀김류. 네 번째로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튀김류입니다. 감자튀김, 치킨, 도넛, 튀긴 만두, 고로케, 오징어 튀김 등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튀김 음식은 일반적으로 고온의 기름에 재료를 빠르게 익히는 방식으로 조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기름이 식품에 스며들게 됩니다. 특히 반복해서 사용된 튀김 기름은 트랜스지방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혈관 건강을 해치고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튀김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 열량이 매우 높고 특히 감자튀김처럼 탄수화물에 지방이 결합된 형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면서도 체중 증가를 부추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체중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치킨의 경우도 껍질 부분이나 튀김옷의 기름이 집중적으로 흡수되며 도넛은 밀가루 반죽에 설탕과 유지방, 그리고 튀김기름이 더해진 삼중고열량 식품으로 혈당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튀김류는 식사 하나로 끝나지 않고 식후에도 장시간 혈당을 높게 유지시키며 소화가 더디기 때문에 위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튀김을 조리할 때 사용되는 기름은 대개 산화되기 쉬운 정제유인데 이 산화된 기름은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염증성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외식 시 튀김류가 포함된 메뉴를 자주 고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되는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김 특유의 바삭한 식감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다면 대안으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해 기름 없이 조리하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코팅 없이 구운 두부나 채소구이처럼 담백하면서도 씹는 맛이 있는 음식을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뇨 식단은 무조건 맛없게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맛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튀김류는 단순한 간식이나 반찬을 넘어 혈당과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식단에서 줄이거나 아예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에서 튀김 요리를 자주 하신다면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와 사용 횟수, 온도 관리까지 꼼꼼히 신경 써야만 최소한의 부담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바삭한 식감을 즐기기보다 건강한 식재료 본연의 맛에 익숙해지는 식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혈당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바삭한 유혹은 잠시 접어두시고 튀기지 않은 더 좋은 선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5. 가공육. 5번째로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그리고 각종 냉동 가공식품에 포함된 고기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공육은 편리하고 맛도 좋아 많은 분들이 즐겨 먹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식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공육에 포함된 높은 수준의 나트륨, 포화지방, 그리고 각종 방부제와 첨가물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혈관 건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공육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햄과 소시지, 베이컨에는 종종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 겉보기에는 단맛이 없지만 은근히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숨은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공육을 만들 때는 고기를 절이는 과정에서 설탕이나 포도당 시럽이 사용되며 이는 혈당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식품들은 포화지방이 많아 복부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이어져 당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공육은 저장과 유통을 위해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발색제나 보존제가 사용되며 이들 화학물질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햄과 소시지 같은 제품은 식사 준비 시간이 짧을 때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먹는 일이 많아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게다가 한 끼에 여러 조각을 먹게 되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지고 이는 혈압 상승과 함께 신장 기능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단순한 혈당 조절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단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대신 육류를 섭취할 때는 생고기를 직접 조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닭가슴살, 우둔살, 돼지 안심 등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해 삶거나 구워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조리 시에도 소금이나 소스 사용을 최소화하고 향신료나 허브를 활용해 풍미를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번거롭더라도 신선한 재료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냉장고 속 햄과 소시지를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해보세요. 혈당은 물론 혈관과 심장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와 해로운 음식 5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거나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당뇨는 단기간에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 만성 질환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는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식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좋은 음식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며 전반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반대로 해로운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염증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죠. 물론 한두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망치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결국 건강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식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선택을 줄이고 좋은 선택을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몸도 가볍고 혈당도 안정되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특히 당뇨는 방심하면 악화되기 쉬운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 중에서 내가 평소 자주 먹는 해로운 음식이 있다면 그것부터 천천히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를 골라 오늘 식단에 바로 적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쌓일수록 혈당은 더 안정되고 건강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음식이나 앞으로 더 알고 싶은 건강 정보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